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친일파들이 띄운 유관순 열사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좀 바른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관순 열사,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분인데 그래도 확인차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간략한 이력을 살펴봅시다. 충남 천안군 용두리 출신이시고요. 1916년 미 감리교 선교사 사해리 씨의 추천으로 이화학당 보통과 3학년에 편입한 인재였습니다. 1919년 이화학당 고등부에 진학을 했고요. 정동제일교회를 다니면서 당시 그 담임 목사였던 손정도 목사에게 상당히 영향을 받았습니다. 손정도 목사는 항일 독립운동가로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 시위가 확산을 하니까 휴교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고향 천안 병천에 내려가서 조인원, 이백하 이런 분들과 함께 만세 시위를 계획하고 4월 1일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일경에게 체포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3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영친왕이 일본 왕족인 이방자와 결혼을 하면서 특별 사면 형태로 감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6개월로 그 형기가 감형이 됩니다. 그리고 1920년 9월 28일 출소를 하루 앞둔 날 서대문 형무소에서 구타로 복중 사망을 했습니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 191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에 추서가 되었습니다. 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최고의 훈장입니다. 자, 유관순 열사의 일제가 조선인들, 독립운동가들을 감시하는 그 기록 카드가 있었는데 거기에 실린 사진이에요, 이게. 유관순 열사와 관련해서 잘못 알려진 통설 가운데 대표적인 게 유관순 열사가 심한 성폭행으로 방광이 파열돼서 토막살해 되었다. 이런 내용인데 두 가지 다 사실이 아닙니다. 2013년 국가기록원이 주일대사관에서 이관받아서 공개한 3.1운동 피살자 명부에 따르면 유관순 열사는 옥중 타살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타살됐다는 구타를 당해서 숨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에 따르면 유관순 열사의 시신을 인수해서 직접 장례를 치른 당시 이화학당 학당장 서리 월터가 나는 그녀의 온전한 몸에다가 수의를 입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토막 살해된 적이 없어요. 자, 그 감시 기록 카드를 보면 유관순 열사 죄명이 보안법 위반, 소요죄 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됐고요. 정동여자고등보통학교 생도로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화 여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징역 3년 그 선고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유관순 열사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3.1운동 전후 일제강점기 어떤 신문이나 글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다만 유관순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대한 언급은 딱 신문 한 군데에서 나오는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발간되던 신한민보라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 신문에서 천안 병천에서 만세 시위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서울 이화학당 학생 땡땡땡 여사는 자기 양친이 오랑캐 외적에게 피살당하여 분기의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각처로 돌아다니며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외적의 사냥개에 발각되어 중상함을 입고 외적의 손에 붙들려 감옥에 피수하였더라라고 보도합니다. 또한 이 신문은 충청남도 천안군 병천시에서 장마를 이용하여
시위 운동이 있었다 함은 김구응, 박종만 이 양씨의 그러니까 두 사람의 주모하에 수천여 명의 군중이 맹렬한 시위 운동을 행할세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시위 주동자가 유관순이 아니라 김구응, 박종만으로 나오죠. 박은식 선생의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책은 직접 확인을 해보지 않았지만 거기에도 유관순 열사 이름은 없어요. 아마 이 기사는 서대문 영문소에 자주 면회를 다니던 그 선교사, 의료 선교사 스코필드에 의해서 그쪽으로 건네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까지 알려진 게 된 게 아니냐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럼 유관순 열사를 처음으로 신문이 보도할 때가 언제였냐? 그것은 해방된 이후입니다. 1947년 2월 28일 경향신문에 박계주라는 사람이 순국의 처녀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를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1920년 어느 늦은 봄날이었다. 밤 9시까지나 감방의 죄수들이 이미 자리에 누웠을 때 어느 한 감방으로부터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가냘픈 소녀의 목소리였다. 간수들은 눈알이 빨개 가지고 주범자를 찾기에 야단법석이었다. 한 감방으로부터 만세 부른 사람은 저예요. 다른 분들은 때릴 필요가 없어요. 그는 일찍이 충남 논산 지방의 한 농가에서 자라난 유관순이라는 소녀로 한 해 전인 김인연에는 서울 이화고등여학교 1학년생이었으며 3월 1일 거접적으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모교 학생들과 함께 서울 거리로 독립만세를 높이 외치며 달렸다. 내일 9시만 되면 일으키는 만세소동. 이에 대한 외놈들의 복수는 소녀의 육체를 6토막으로 꺾어서 석유 괴짝에 담아 놓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6토막으로 시신을 꺾었다. 이 이야기가 아마 이제 여기서 유래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이 아니고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가 충남 논산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이 아니죠. 잘못된 정보들을 전달을 했어요. 이게 이화 보통 학교 시절 유관순 열사 사진이죠. 아주 애띤 유관순 열사 사진입니다. 유관순을 세상에 널리 알린 인물은 크게 그 박인덕과 신봉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둘 다 이화여학교 교사와 교장 출신인데요. 박인덕 씨가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이제 그때 당시를 유관순을 널리 알게 된 계기를 회고하면서 미국의 소리방송이 78년 10월 7일 날 대담한 내용입니다. 그중 일부인데요. 하루는 들으니까 유관순이가 죽었대요. 어떻게 죽었냐니까 만세 날마다 부르다 저놈들이 때려 죽었대요. 목숨을 바쳤다는 거야. 그래 내가 그 후에 우리나라가 해방되면 내가 선생으로 한국 여성의 애국자로 유관순을 나타내겠다 하는 차에 신교장을 그때 만나서 그랬지. 이와 가서 유관순 기념관을 보면 그때 생각나고 우리나라가 있는 한 유관순이를 알려야 되겠다. 그때 내가 잔달크를 생각했어요. 한국의 잔달크라고 생각했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통쾌한 것은 유관순이를 알리고 가는 거예요. 한간에서 김마리아 씨를 추대하고자고도 했죠. 물론 그도 많이 옥고를 당하고 맞고 터지고 했지만 다 하고 나와 정신했죠. 유관순이는 친히 서대문 영문소에서 일본놈 손에 매맞아 죽었어. 하나밖에 없어. 대단해요 정말. 코리아의 짠달쿠구나 생각했어요. 생명을 내놨으니까 어린애가. 이렇게 박인덕이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신봉조 신박사는 어떻게 유관순을 알리게 됐나요? 물어보니까 신봉조 씨가 박 선생님이 그때 말씀 그게 시초가 되어 나는 유관순 말도 못 들어봤어. 이화학교 교장이면서
보세요. 이화학교 교장인데 말도 못 들어봤대요, 이전에는. 그건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 유관순이라든지 그런 사람 알릴 이치가 없죠. 늘 유관순 씨를 생각할 땐 박인덕 선생을 기억하죠. 박인덕 선생이 열렬하게 하던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전개가 되어 한국 민족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알려지게 진 거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박인덕한테 모든 공을 돌리고 있죠. 자, 유관순 기념사업회 창립과 활동을 봅시다. 조선일보가 1947년 11월 27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유관순에 대한 사실은 46년 10월경에 처음으로 알려지게 됐어요, 세상에. 그리고 모교인 이화 여중을 중심으로 유관순 기념사업회가 조직이 되기 시작했고 47년 8월에 신봉조 박인덕이 주도를 해서 정인보, 최연배, 서리식, 장진영, 서명학 등 여러 인사들과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를 발족을 했고 9월 1일에는 조병옥과 오천석을 명예회장으로 이시영, 오세창, 조소왕, 이청천 등을 고문으로 해서 기념사업회가 창립을 합니다. 11월 말에는 유관순의 그 고향인 병천, 천안 병천에 있던 사무소를 서울로 이전을 하면서 명예회장으로 조병옥, 회장 오천석, 고문에는 서재필, 이승만, 김구, 오세창, 이시영, 김규식, 위원회는 정인보, 최연배, 장지영 등으로 해서 조직을 재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념사업회 조직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뭐 그야말로 내로라 하는 김구나 김규식, 이승만 이런 사람들 다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주요 사업에는 기념비, 동상 건립, 도서 출판, 배포, 유관순전, 영화화 하는 거, 그 다음에 교육기관을 설치해서 국민교육을 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발표합니다. 자, 유관순 기념사업의 성과를 봅시다. 47년 10월 27일 순국처녀 유관순비가 건립이 됐고요. 47년 11월부터 12월경에는 유관순 기념사업회가 아우네장터와 서울 시내 각처에 유관순 동상을 건립을 했습니다. 소설가 전영택 씨가 있죠. 그분이 주로 이제 박인덕의 진술에 의존해서 유관순전을 집필을 했고 순국소녀 유관순전이라는 책을 48년 5월에 발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부 후원으로 진행이 됐고요. 전국 초중고교에 유관순전이 배포가 됐어요. 그리고 47년 12월 27일 아우네장터에서 위령제와 순국의 처녀 유관순의 밤이라는 행사가 열렸고 이 자리에는 김구와 이시영이 참석합니다. 1947년 순국처녀 유관순전 촬영위원회가 조직이 되고 그 해에 9월 26일부터 윤봉춘 감독이 촬영을 시작해서 불과 40일 만에 촬영을 끝냈다 합니다. 그래서 유관순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만들어졌고 그 필름은 현재 남아있지는 않고 시나리오는 남아있답니다. 윤봉춘 감독은 유관순 영화를 한 번만 만든 게 아니더라고요. 59년에도 한 번 만들었고 66년에도 유관순을 영화하였습니다. 유관순이 옥중에서 계속 투쟁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이 영화는 이화재학 시절이었던 교사 유관순의 스승 박인덕에게 받았던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는 것을 그 회상하는 내용도 그 영상에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1차 교육 과정기인 1954년부터 1963년 그 교과서에 초등교육 교과서 3학년 교과서에 유관순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유관순은 계속 실리죠. 교과서에. 자, 친일 경력자들의 영웅 만들기. 자, 아까 말씀드렸던 박인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봅시다. 1896년에서 1980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화학당 교사 출신이고요. 3.1운동에 참여해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옥중에서 유관순을 본 적 있다 하면서 이제 유관순을 그렇게
세상에 알리게 된 그런 인물인데, 애국 계몽운동을 한때 벌이기도 했고 그랬지만은 1940년대부터 친일로 돌아섰고요. 조선 임전 보국단에 참여해서 연설을 하고 논설 등으로 전쟁 동료, 전쟁 지원 동료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가 된 인물이고요. 신봉조라는 사람도 비슷해요. 연희전문학교와 도읍구 제국대를 나온 사람이고 이화여고 교장으로 활동했고요. 태평양 전쟁 당시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참사를 맡았고 임전대책협의회와 임단에도 참여를 했고 일본 제국의 그 전쟁 수행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특히 그 황도사상 보급과 선전을 목표로 한 단체였던 황도학회 회장을 맡았던 인물이고 친일 좌담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하거나 글을 발표를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반민특위의 체포까지 된 적이 있었지만은 처벌을 받지는 않았어요. 전영택 씨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소설가이자 목사이고 흥사단과 수양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한때는 독립운동에 관여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1937년 일제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181명의 지식인을 구속한 수양동호회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전영택 씨는 친일단체 대동민우회에 가입을 하고 친일활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가 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 친일파들이죠. 박인덕, 신봉조, 전영택. 바로 이들이 유관순을 영웅으로 띄우면서 그러니까 유관순을 적극 띄우기 시작한 시점이 미묘하지 않습니까? 바로 친일파들을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민특위가 만들어진 지 불과 얼마 안 지나서 바로 그런 활동들을 했던 것을 보면 이들이 자신들의 그 친일파 친일 행적들을 세탁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유관순을 활용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겠죠. 자, 유관순 열사 정말 훌륭한 인물입니다. 나름 정말 그 애국 열사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관순 열사 말고도 수많은 그 3.1운동 참여를 하면서 옥고를 치르고 고초를 겪은 분들이 있습니다. 3.1운동 석 달 기간 동안 사망자가 무려 7,500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부상자만 해도 15,961명입니다. 이 석 달 기간만. 근데 3.1운동 석 달만 벌어졌던 게 아니에요. 구금자만 해도 46,968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구금이 됐어요. 서대문 용무소에 수감되어 있던 여성 독립운동가 수형 기록 카드는 총 180명인데 그 중에 3.1 독립운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는 33명으로 확인되고요. 경남 통영군 이소선, 정막내 이런 사람들은 1919년 4월 2일 통영군 통영읍에서 기생들과 함께 기생단을 조직해서 통영시장에서 만세운동을 선동한 죄로 1919년 4월 18일 징역 6월을 언도받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들까지도 참여를 한 3.1운동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13살 유관순 열사보다 무려 4살이 더 어린 한이순 씨도 투옥이 되었어요. 아마 3.1운동으로 투옥된 사람 가운데 제일 어린 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어린 13살짜리 한이순 씨를 투옥시켰을까요? 자, 유관순 말고도 3.1운동 과정에 순국한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여럿이 있습니다. 유관순처럼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체포돼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순국한 한북 명천 출신의 동풍신이라는 분도 계셔요. 이분도 17살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관순이라는 한 분만 기억을 하다가 우리가 놓쳐버린 그 그늘에서 완전히 그냥 그 까맣게 잊고 있는 숱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3.1절, 3.1 운동 하면은 유관순만 떠오르는 지금 이런 상황은 뭔가 상당히 지금 잘못돼 있다. 유관순 열사도 훌륭하지만 그 유관순 못지않게 제 발굴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다. 그들을 한 분 한 분 우리들이 이제는 좀 찾아보고 기억하는 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진 이런 것들도 이제 거품도 빼고 좀 그렇게 해야 될 시기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